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등학생 수연은 팔에 깁스를 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병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수연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깁스를 한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의 중년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죠. 바로 수연의 엄마 이선영이었어요. 선영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왔으면 됐어. 신경 끄고 가. 수연은 엄마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병실을 가득 메웠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려 했어요. 왜 왔는데? 입학식도 생일도 안 오던 사람이. 수연이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밀쳐버렸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과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선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과일을 줍는 선영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수연아, 됐어.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 선영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과일들을 다시 바구니에 정리할 뿐이었죠.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꾹 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 중요한 날엔 어디 가서 없고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고.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학교 행사 가는데 나만 항상 혼자였어. 아프다고 해도 오지 않고 상 받는다고 해도 오지 않고. 선영은 과일 바구니를 다시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학부모 참관일에도 와주고 아플 때 밤새 간병도 해주는데 나는 뭐야? 나는 정말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엄마 흉내 내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선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치원 장기자랑 날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던 어린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선영은 해외 임무로 인해 참석할 수 없었죠. 모니터 너머로 수연이 무대에서 율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이 혼자서 상장을 들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CCTV로 지켜봐야 했죠. 그때도 선영은 국경 근처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졸업식 생중계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너한테 한 번이라도 손 흔들어주고 싶었어. 선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국정원 해외 잠입팀 요원이라는 신분상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었고 가족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연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선영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임무 중에도 몰래 화상통화로 수연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지만 엄마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었죠. 선영은 매년 수연의 생일날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노출될 위험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어요. 그저 수연이를 사랑하는 누군가라고만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편지에는 수연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느꼈던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편지 속 문장들은 선영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 편지들의 발신인이 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저 누군가 장난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임무 중에도 수연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과 할머니를 통해 수연의 근황을 파악했죠. 수연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으면 혼자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선영은 국정원 해외 잠입팀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외국 대사관 파견 업무부터 시작해서 내란 진압, 국경 기밀 수호까지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 요원이었어요. 해외 임무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작전이 몇 달씩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죠. 선영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연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진행된 임무는 정말 위험했어요. 현지 반정부 세력과의 협상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죠. 그때 선영은 수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수연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선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냈죠. 동료들은 선영의 강인함에 감탄했지만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모성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이었어요. 가족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었죠. 수영과 할머니는 선영이 무역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임무 중에 받은 부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둘러댔어요. 붕대를 감은 팔을 보고 걱정하는 수연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선영은 매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수연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점점 무관심해졌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사온 선물에 기뻐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물보다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원했죠. 엄마는 항상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수연이 중학교 때 했던 말이 선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그때도 선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수연이를 위해서야라고 말할 뿐이었죠. 수연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주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수연의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야, 수연아. 너네 엄마 또 출장 갔다며? 진짜 엄마 맞아? 맨날 혼자 다니네.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친구들의 놀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수연은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말았어요. 점심시간에 또다시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로 놀리자 수연은 주먹을 휘둘렀죠. 그만해. 수연의 외침과 함께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격하게 싸우던 수연은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어요. 골절상이었죠. 구급차가 학교에 도착했고 수연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선영은 그때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온 긴급 연락을 받았을 때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연이가 다쳤다고요? 선영은 임무를 중단하고 즉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선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선영은 내내 초조해했죠. 수연이 얼마나 다쳤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선영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불안했던 적은 없었어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만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은 깁스를 하고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잠든 수연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선영은 수연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때 수연이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젠 나한테 기대지도 않으려는 거구나. 선영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며칠 후 선영은 수연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각오를 다지고 온 것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수연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수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늘함이 배어 있었어요. 선영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국정원 공식 신분증과 근무 기록서,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공로 훈장 사진들이었어요. 수연은 그것들을 보고 당황했죠. 이게 뭐야? 엄마가 왜 항상 없었는지. 이제 말해줄게.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십몇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엄마는 국정원에서 일해왔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단다. 매일 너에게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수연은 엄마가 내민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지? 아니야. 모든 게 진짜야. 엄마는 해외에서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해왔어.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 선영은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그냥 버린 거야? 나 혼자 자라게 놔둔 게 그것 때문이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멀리서. 늘. 엄마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너의 유치원 발표회도, 초등학교 졸업식도, 중학교 입학식도 모든 걸 다 지켜봤어.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너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단다. 수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국정원이야? 응. 그 어떤 임무보다
넌 내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멀리 있어야 했어. 선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든 것이 진짜였죠.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엄마가 준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신분증, 각종 임무 기록서, 공로 훈장 사진들. 모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엄마가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엄마가 정말?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서운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를 향한 원망이 죄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단다.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십몇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럼 내 생일 때마다 온 그 편지들도? 응, 엄마가 보낸 거야.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익명으로 보냈지만 모든 편지에는 너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편지들이 모두 엄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선영도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미안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내가 몰라서.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모녀의 뜨거운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어요. 병실 안에는 둘의 숨죽인 울음소리만 들렸죠. 엄마 무서웠겠어요.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 괜찮아. 너를 생각하면 힘이 났어. 수연이가 있어서 엄마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단다. 선영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제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다시는. 정말요? 응. 엄마는 국정원에서 은퇴할 거야. 이제 수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수연은 엄마의 품에서 더욱 세게 안겼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며칠 후 수연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선영은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수연의 퇴원 준비를 도왔어요. 깁스를 한 팔 때문에 혼자서는 짐을 챙기기 어려웠죠.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마. 선영은 수연의 옷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세세한 보살핌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었죠. 엄마 고마워요. 수연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망과 서운함은 사라지고 존경과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연을 괴롭혔던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수연아, 너네 엄마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 아니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며칠 전 언론에 국정원 요원들의 공로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선영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응, 우리 엄마야. 수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진짜? 너네 엄마가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대박!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수연의 엄마가 자주 없다고 놀렸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영화 속 첩보원 같네. 수연아,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야 해. 그런 멋진 엄마가 있다니. 친구들의 반응에 수연은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엄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응,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시거든. 수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엄마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앞으로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거야. 엄마가 이제 은퇴하셨거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수연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선영은 국정원에서 정식으로 은퇴 절차를 밟았습니다. 15년간의 요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어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선영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선영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은퇴 후 첫 번째 주말, 선영과 수연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죠. 엄마, 이런 일도 재미있네요. 그래, 앞으로 자주 함께 하자. 다음 주말에는 캠핑을 갔습니다. 수연은 처음 경험하는 캠핑에 신나했어요.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저 별들 중에서 엄마가 다녀온 나라들이 보여요? 응, 저기 보이는 큰 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일했어. 하지만 이제는 수연이와 함께 있는 이곳이 가장 좋아. 선영은 수연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성공적인 임무보다 소중했죠. 영화관에도 자주 갔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액션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나눠 먹었어요. 선영은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죠. 엄마, 영화 속 액션이 엄마가 실제로 했던 일과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해. 영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 수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선영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이제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 이제야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기분이야. 수연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진짜 엄마였어요. 다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매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선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공원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녀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때로 멀리서 흐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심도 언젠가는 반드시 닿게 되어 있죠. 선영과 수연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